1월 7일 정군의 야구수다 정근우 이영미 송재우입니다. 제가 송재우 위원이 라이브 끝나서 가려고 하는데 잡았어요. 겨우 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호주 대표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질롱코리아 관련된 경기를 계속 중계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보다 호주 리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네네. 호주 대표팀이 네.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경기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이미 떠났어요. 호주로. 떠났죠. 네. 예. 호주 리그의 선수들의 어떤 마운드의 특징, 그다음에 네. 타자들의 특징 네. 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수박 겉핥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8주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 선수층 자체가 아무래도 뭐 우리랑 비교하면은 선수층이 두텁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청소년 대표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성인 대표까지 계속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거의 변함이 없다면서요. 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국제대 경험이 많아요. 자국 리그는 한 시즌에 40경기밖에 하질 않습니다. 맞아요. 이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미국 마이너리그 경험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노련합니다. 네. 타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 마운드의 투구 패턴을 빨리 잘 읽어서 빠르게 적응하더라고요. 홈런 1위 달리고 있는 베넷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홈런 지금 15개 치고 있어요. 경기 수가 적은 거에 비해 많이 치고 많이 있잖아요. 치고 있는 거죠.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위협을 당한다. 이런 선수 많지 않아요. 우리 프로야구 대표팀 선수들보다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국제대회 참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아요. 투수들도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는 없습니다. 뭐 150km 이상의 빠른 볼을 뿌리면서 이런 투수는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투수도 노련한 선수 많아요. 서폴드 선수가 아직도 던지고 있고, 맞아요. 퍼시티에. 예, 옥스프링이 스프링 선수. 아직도 던지고 있어요. 옥춘 씨? 네. 지난주였었거든요. 김진욱 선수가 첫 번째 선발 등판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보고 안타까웠나 봐요. 옥스프링 선수가 볼 그립을 막 정말 통역까지 불러가지고 너무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느꼈는데 물론 옥스프링이 이번 대표팀에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호주 팀에 들어갈 투수들의 특징은 던지는 템포가 빨라요. 공 잡고 사인 보내고 바로 던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투수들이 자기의 투구 패턴이 초반에 먹히잖아요. 계속 그 스타일을 고수를 해요. 상대방한테 간파가 됐다. 그러면은 스타일 그때 가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먹히면 그걸 계속 가져가요. 볼 배합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네. 공은 눈에 보이는데 왜 안 맞지? 네네. 2013년도에 경험하셨던 분이셔서. 네, 경험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발 투수부터 밟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음. 경기 중반까지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재훈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재훈 선수가 호주리그 씹어먹고 있던데. 지금 홈런 2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베넷 선수 네. 홈런 4개 차이 2위거든요. 네. 근데 하재훈 선수는 한국 시리즈 하고 갔기 때문에 늦게 합류했죠. 맞아요. 그렇죠. 네. 타석 수가 보니까 베넷 선수 절반이에요. 와. 11개 홈런 중에 5개를 병나고 쳤어요. 저 최종 명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팀 에서튼 선수 투수요. 네. 아시죠? 네. 근데 어때요? 구위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럼 충분히 대표팀에서 던질 수 있는 선수고 뭐 우리랑 대결에 나올 가능성 높은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공략 못할 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선수도 볼배합이나 이런 건 되게 노련하게 해요. 에서튼 선수가 프리미어 12 한국전에서 선발 네. 투수로 나왔던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때 네. 호주의 라인업이 네. 에런 화이트필드, 네. 로비비 글랜디님, 네. 팀 케넬리, 케넬리, 미치 네. 윌슨, 네. 루크 휴즈, 네. 로건 웨이드, 데릴 조지, 네. 데이비드 캔들라스, 네. 라이언 바타글리아 선수가 이제 포수였습니다. 그렇죠. 이 예. 선수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나오겠죠. 네, 제가 볼 때 여기서 바타글리아 선수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프리미어 12가 벌써 4년 전입니다. 4년 전이죠. 2019년이에요. 저희가 지금 표로 네. 이 지금 대표팀 승선이 유력한 주 야수들 네. 성적 기준에서 뽑아봤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선수 중에서 네. 그래도 우리 마운드가 네. 좀 긴장해야 될 만한 선수는 누구라고 보세요? 케넬리 선수가 팀 케넬리 선수. 나이가 37살이에요. 근데도 이 선수가 1번 타자로 지금도 기용이 돼요. 네. 왜냐면 스피드 같은 건 옛날보다 떨어졌는데 성구안이 좋고 이 선수는 아주 짧게 치면서 홈런 4개 나왔는데 이게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타이밍으로 치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노련해요. 그리고 보얄스키 같은 선수는 이 선수 원래 남아공 출신이거든요.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거를 치기 위해서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예요. 워드 선수는 저는 국내 프로야구 팀에서 외국인 선수로 데려올 만한 선수예요. 닉 워드 선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형 타자인데 큰 거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도 잘 봐요. 네. 워드 선수 괜찮고 그래서 여기 선수 중에 저는 홀 선수가 완전히 주전 포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상당히 무난하고요. 네. 커널리 선수,
워드 선수, 홀 선수 이 세 선수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호주전 선발 한국 대표팀 투수들 중에서 네. 누가 상대하는 게 제일 맞을까요? 이제 아마 이영찬 감독이 고민하는 건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경기가 일본 일본이요. 경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지금 에이스는 김광현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김광현 선수가 과거 일본하고도 좋은 기억이 더 많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전에 김광현 선수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호주전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 쓸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김광현 선수가 나간다? 그게 뭐 양현종 선수가 됐건 뭐 이의리 선수가 됐건 관계없습니다. 3회를 던지건 4회를 던지건 내가 전력 투구를 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올해 어차피 이닝이 길게 갈 건 아니니까요. 지금 길게 네. 갈 선수가 사실 별로 없다고 네네. 봐요. 예. 저는 약간 호주전에 네. 네. 고영표 선수가 나가면 오, 어떨까? 초반에? 먼저 오. 분위기를 잡고 예. 일본전은 약간 구창모 선수가 나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어떨까?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동의. 해보네요. 좋아요. 일본 선수들이 좀 치기어난 포크볼을 잘 던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그 디셉션도 좋잖아요. 맞아요. 디셉션 좋죠. 네. 저는 그 카드 상당히 좋은 카드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네네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짧게 쓰고 빼주는 게 나아요. 사이드 언더에 대해서 무조건 약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약간 변했습니다. 네. 그 이관철 감독이 그랬잖아요. 이제 네. 호주 선수들이 변화구에 좀 많이 약하다. 낙차급 변화구에 네, 낙차급 약하다. 변화. 예, 그래서 뭐 김원중 선수, 네. 뭐 포크볼 잘 던지는 선수를 뽑았잖아요. 이용수 네네네. 선수도 그렇고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낙차급 변화는 누구나 다 못 치지 않나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커맨드예요. 변화구든 빠른 볼이든 몰링공에 대해서는 적응을 빨리 해요. 네. 차라리 150km 이상의 빠른 공으로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움찔해요. 그 장재영 선수가 되게 호주하고도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왔잖아요. 네. 김태현 선수 네. 그리고 뭐 최지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빠른 볼을 초반에 보여줘요. 그럼 타이밍이 늦잖아요. 그런 다음에 변화구 던지면 녹아요. 힘으로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변화구 구사 이게 더 가능성 높습니다. 호주 대표팀 감독이 데이비드 네. 윌슨 감독이에요. 사실 오랫동안 대표팀을 이끌어온 분이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분인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호주 야구 팬들에겐 거의 영웅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계 올림픽이나 이런 주요 대회들 물론 WBC는 시즌 전에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 미러키의 주전 포수였어요. 네. 그때 당연히 팀에서 못 나가게 하죠. 올림픽에 나가요. 이 선수가 나 그럼 은퇴할래. 뛰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물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지만 와 진짜 대단하다. 감독 스타일도 흥부전 갈렸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성이 강한 모습을 선수들에게 느끼게 만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무엇보다도 장점은 대표팀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팀을 그럼요. 이끌면서 선수들에 대한 뭐 파악이나 또 선수들과 어떤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서로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기용할 수 있다. 네. 이게 큰 강점이고 분명한 거는 호주전에 올인해줘야 되고요. 초반 싸움 분명히 기선을 제압하고 가야 됩니다. 네. 또 제 옆에는 호주 대표팀과 경기를 직접 치른 분이 네. 앉아 있습니다. 참 됐죠. 10년 됐네요, 딱. 그쵸. 2013년 WBC 대회 때니까 이제 두 차례 참사가 있습니다. 네. 대만에서 열렸던 2013년 대회는 이게 타이징 참사고 2017년 고척돔에서 열린 1라운드 대회죠. 네. 고척돔 참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네덜란드라는 야구팀을 연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격수 보는 안드렐튼 시몬스 선수가 있었는데 레인저스 있었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선수는 누구지 했더니 메이저리그 이제 애틀란타 가는 선수라고 하길래 네. 앤드루 존슨 웨버트 해가지고 뭐 젠더 보가츠.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선수를 앤드루 존슨밖에 몰랐어요. 네. 너무 강해가지고 참패를 했죠. 네. 그때 호주와의 경기는 5대 0으로 또 이겼어요. 그때 2013년도에는 타격이 좀 약하고 투수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네. 저희도 평상시 같은 컨디션이었다 그러면 좀 더 큰 점수차를 이겼지 않았나. 제가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했거든요. 욕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2017년 물론 그때는 정근우 전 선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열렸거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전에서 아. 첫 경기에서 패한 게 마음이 조금 무겁고요. 또 네덜란드 상대로 또 0대5로 패했죠. 대만한테 11대 8로 이겨서 자존심은 좀 지키기는 했지만 2013년, 17년 두 대회 모두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좀 마시게 되었지만 첫 경기에 좀 타격에서 좀 고전하는 경기를 많이 하는데 애리조나에서부터 연습 경기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많이 네. 쌓겠지만 시차 적응과 이 첫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 23년 WBC도 잘 가느냐 좀 막힐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두 군데서 한번 해보네요. 그래서 호주전에 올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호주 대표팀 또 호주 리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그 리그에서 뛰어본 분과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이해천, 지금은 유소년 꿈나무들의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죠. 얼마 전에 셀픽쇼에서도 저희가 만났는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NC 다이노스 이해천 선수입니다. 저기 놀다 온 야쿠르트에도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호주 리그에도 애들레이드 바이트에서 2년 뛰고 멜번 에이스에서 1년 뛰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이 이번에 WBC 1차전을 호주 대표팀이랑 하잖아요. 호주 리그를 뛰어봤던 이해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호주 프로야구를 좀 평가하자면 어떤 리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호주 리그가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그 리그가 아니고 이제 매년 메이저 스카우트들이 와서 많은 선수를 데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키워서 뛰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생각보다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지금 아마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높은 투수 중에 한 명이 서폴트 선수거든요. 혹시 만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150초 중반 정도 던지는 투수는 꽤 있었는데 뭐 네. 제구가 안 되는 선수도 많았긴 했는데 투수보다는 아무래도 타자 쪽이 힘으로 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죠. 호주 타자들만의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 아니면 도 하나 걸리면은 진짜 크게 날아가고 변화구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있어요. 내가 호주 가서 처음에 직구로 그냥 힘으로 많이 밀어붙였는데 안 되더라고. 차라리 변화구를 유인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좀 먹히더라고요. 대표팀 멤버가 될 만한 타자 또 혹은 현재 호주 리그에서 활약 중인 타자 중에서 이 타자와 승부할 때 좀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타자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딱히 까다로운 타자는 없었어요. 그 실력이 정말 잘한다, 뛰어난다는 선수가 한 팀에 한두 명밖에 없었지. 근데 루키 애들이 좀 많았고, 솔직히 저 있을 때는 6번, 7번, 8번, 9번 타자까지는 거의 뭐 지나가는 타자, 그런 타자들이 좀 많았어요. 상위 타선에 있는 타자들이 아무래도 주축 선수들이다. 그렇죠. 그 주축 선수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매년 5명에서 6명 정도 와가지고 1년만 하고 다시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많죠. 그렇죠. 예. 저희 팀이 좀 약간 좀 강팀이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온 애들이 강타자였고 2년 동안은 아예 풀경기를 뛰어봤는데 딱히 그렇게 힘든 타자다 뭐 이런 거는 못 느꼈어요. 가장 최근 호주 대표팀이랑 경기했던 게 2019년 프리미어십이 대거든요. 네, 당시에 5대 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아직 호주 대표팀 발표가 안 됐는데 대부분 어떤 선수들이 들어갈 건지는 예상이 다 나온 부분이더라고요. 봤을 때 전력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한국이 많이 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준도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지금으로서 따지면은 호주가 정말 이건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애들이 많아서 실력은 많이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어요. 제구도 많이 좋아지고 쉽게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이 많이 위다고 보지 않을까요, 저는요. 근데 이광철 감독님께서 이번에도 포크볼, 변화구를 조금 많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투수들 많이 뽑았는데 호주 리그를 상대해본 결과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유리한 건지 아니면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가 유리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를 추천하고 싶어요. 강속구는 아무리 160이 나와도 170이 나와도요. 걔네들은 받쳐 쳐요. 나오는 뱃 힘이 되게 좋아요. 힘으로 붙는 것보다 변화구를 유인하면 얘네들은 급해서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고용표 같은 투수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사이드 피처. 그렇죠. 네, 완전 유리하죠. 조금만 밑에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못 친다고 봐야죠, 거의. 이번 WBC 대회에 임하는 이 대표팀 선수들 이해천 감독의 또 후배이기도 합니다. 호주전을 앞둔 이 대표팀 선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WB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전 국민들도 다 알고 선수들도 다 아는 입장이고 연습은 시합같이 시합은 연습처럼 뭐 하다 보면은 요번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선수들이 제가 뭐 작년에도 한 몇 경기를 보러 갔지만 선수들이 실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요번 대회도 그 결과를 그대로 갖고 오지 않을까 좋은 결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블루삭스 운영 부단장과 브리즈번 팀에서 일했고요. 또 질롱코리아 운영팀장을 맡았던 한범연 씨와 전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범연이라고 하고 현재는 골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호주 야구 시드니와 질롱에서 몇 시즌 일을 하고 피츠버그 파이러츠 통역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배지현 선수 통역을 했었죠. 네. 가까이서 지켜본 호주 리그는 어떤 유형의 리그인가요? 아무래도 세미 프로에 가깝고 아직 야구의 꿈을 놓지 못한 그런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열정이 넘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야구를 많이 즐기는
그런 리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주 대표팀 감독이 데이비드 닐슨 감독이잖아요. 대표팀을 되게 오랫동안 이끌고 계시는데 어떤 지도자인지 좀 궁금해요. 메이저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 야구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제 선수이자 감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력도 있고 리더십도 확실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대표팀 감독 자리를 이제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호주 대표팀 명단이 발표 안 됐고 다음 주 50인 명단이 발표된다고요? 네네,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략 뭐 나오는 선수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제 ABL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다가 다시 열린 리그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선수들이 마이너리그로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 후반 리그를 이끌어야 되는 선수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주축을 이뤄왔던 30대 초반과 치고 올라오는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메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호주 리그에서 이 선수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눈여겨본 선수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투수진은 브리즈번 팀의 투수진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데 감독이 또 브리즈번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들을 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대표팀의 선발 역할을 해왔던 에서튼 선수가 브리즈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오히려 샘 홀란드라는 선수가 엄청난 또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그 선수가 한국 상대로 선발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포 형태들은 나이가 이제 슬슬 들어가고 시즌이 짧다 보니까 자기 컨디션 유지하기 쉽지 않아서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중장거리 형태의 타자를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수는 그때 멜번에 로비 글랜디닝이라고 네, 현재 이제 AA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내야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파워도 있고 또 이제 정교하고 또 발까지 빨라서 원래 그 피츠버그에서 배지원 선수가 이제 경쟁을 했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밀려나서 다른 팀으로 옮겨간 선수예요. 이 선수가 한국 이제 투수들에게는 주의를 해야 될 유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 대표팀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강점은 물러설 곳이 없다 보니까 그 경기에 집중을 하고 또 모든 걸 다 던지면서도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약점이라고 하고는 그 속에서 나오는 집중력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연속적인 기량을 보이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중간중간에 집중력을 잘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호주전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호주 대표팀이 분위기를 탈 수 있게 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연결시켜주는 선수들을 잘 잡아줘야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한국이 쥐고 놓지 않고 있으면은 호주 대표팀은 언젠가 그 집중력이 끊어질 타이밍이 한 번은 올 거예요. 그거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호주 대표팀이 일본으로 가서 경기를 치르고 왔잖아요. 연습 경기를. 그 부분은 데뷔를 위한 당연히 움직임이겠죠. 호주 대표팀이 사실 항상 최고의 전력을 데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자기 본업을 가지고 부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전 자체만으로 평가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마이너리그에서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대표팀에 많이 못 뽑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루이스 소프라고 작년에 방출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구위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이제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어서 아마 이번 대표팀에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선수들을 경계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